이번 시간에는 사주를 보는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드릴까 해요. 보통 사주를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말들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야심차게 공부를 시작했다가도 금방 굉장히 어려워서 그만두기 쉽고 또 무엇이 옳은지 어떤 방법이 옳은 건지도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긴 시간을 헤매다가 결국은 그만두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주를 보는 것도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은 사주를 배우는 어떤 지름길이 있느냐 했을 때 특별한 지름길이라기보다도 정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가야만이 되는데 아무렇게나 사주를 막 이렇게 시중에서 책을 사가지고 어, 굉장히 시중에 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책들을 무분별하게 사가지고 또는 유튜브나 뭐 카페나 이런 데 있는 글들을 혼자 보고 독학을 해서 공부하는데 물론 그 방법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러니까 초급이 끝나는 과정까지 초급의 상태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단계에서 진짜 사주의 본맛을 보기에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기초가 어느 정도 다져진 또는 기초에 대해서 다져지진 않았을지라도 어느 정도 기초의 어떤 용어들의 의미라든가 십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기 시작했으면은 반드시 훌륭한 선생을 찾아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시행착오도 없고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훌륭한 선생이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사실 어렵죠. 이 명리는 음지의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지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보통 뭐 논어나 맹자를 가르치는 동양 철학이라든가 또는 물리학이라든가 뭐 수학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누구가 뭐 자기가 스스로 굉장한 사람이다. 내가 뭐 전 세계 1인자다 이렇게 얘기해도 금방 뽀록이 나기 쉽고 또 검증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이론을 주장을 막 하게 되면은 많은 학자들이 동원돼서 그 말이 사실인지를 바로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명리는 음지의 학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서서 자기가 스스로 선생이라고도 할 수 있고 도사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도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너가 도사 아니라고 하지도 않고 선생이 아니라고도 하지 않고 또 새로운 어떤 사주를 보는 방법을 고안해가지고 막 해도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검증하고 맞다 틀렸다를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많은 도사와 선생이 항상 출몰을 할 수가 있고 누가 진정하게 실력이 있고 제대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처음 이렇게 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냥 시중에 책은 넘쳐나고 또 그 책들을 보면은 그 책이 그 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책이 이 책의 내용이 저 책에 있고 저 책의 내용이 이 책에 있고 여기에는 많은 부분의 표절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데도 또 이것도 음지 학문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명리를 공부하는 데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 사주를 보는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한 방법과 함께 어떻게 사주에 접근해서 배워야만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주는 무조건 이 격이라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격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 왜 사주는 격으로서 판단해야 되고 격을 최우선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찌됐든 사주를 보려면은 반드시 격을 제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중에서 사주를 보는 많은 분들이 뭐 물상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 일간의 어떤 강약 이런 것들로 용신을 정하는 방법도 있고 또 뭐 그 외에 신살 같은 거를 동원해서 신사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사주를 물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일간의 강약으로 용신을 정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신살로 이렇게 사주를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사주를 보는 관법이 다양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틀린 말이에요.
사주를 보는 관법은 결코 다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주라는 사주학 또는 명리학이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의 학문의 한 영역이면 틀림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것을 관통하는 어떤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런데 이렇게 보는 관법이 다양하게 되면은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겁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이제 학문으로서의 가치라든가 진리에 접근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이라든가 또는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분야를 볼 것 같으면은 여기에는 어떤 수학에서 뭐 계산을 한다든가 어떤 수학 공식이 있다든가 하면 그것이 망고 거의 뭐 물론 나중에 바뀔 수도 있지만 대부분 망고 불변의 하나의 원칙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배울 수가 있고 뭐 활용할 수가 있는데 1 더하기 2가 3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1 더하기 2는 4가 될 수도 있고 1 더하기 2가 5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마다 그 정답이 달라진다면 동일한 어떤 물건을 두고 또는 동일한 어떤 계산식을 두고 보는 사람마다 그것의 정답이 각각 달라진다면은 그것은 학문으로서 또는 진리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사주학 또는 명리학이라는 어떤 학이라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는 진리, 그러니까 일관되고 불변으로 통하는 하나의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사주를 두고 정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보는 관법이 다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1 더하기 1을 했을 때 3이라고 나오는 건 어떤 사람이 봐도 똑같이 3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사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이 진리라면은 명리학이 진리가 맞다면은 누가 보더라도 그 보는 방법이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결과 한 개의 어떤 이런 사주가 있으면 이 사주에 대한 결론은 항상 같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사람 또 명리 선생에 따라서 보는 관법이 다양하다. 관법이 다양하다는 걸 주장해 가지고 동일한 사주에서 어떤 사람은 용신이 뭐 정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정관이라고 이런 식으로 용신이 각각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일간이 강하고 약한 녀를 가지고 용신을 정하게 되면 특히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용신을 정하는 게 어떤 사람은 용신이 정제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정관이다.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은 어떤 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은 이 병원에서 검사하면 A형이라 그러고 혈액형이 또 B라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은 뭐 혈액형이 O형이라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의 혈액형을 가지고 보는 관법에 따라서 O형이라고도 하고 A형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돼 버리면은 그걸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거와 똑같기 때문에 절대로 사주를 보는 관법은 다양하지 않다.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사주를 보는 관법은 결코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이 뭐냐? 격을 중심으로 사주를 해석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사주를 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격을 제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격을 중심으로 사주를 판단할 때 뭐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격이 있는 것 같고 수십 종류의 격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파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주를 보는 격에서는 중심되는 격이 여기에 있는 요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요게 총 8개거든요.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 이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팔격이라고 합니다. 정팔격. 그러니까 사주가 굉장히 많은 격국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주의 격은 8개 외에는 없는 거고요. 그 외에 우리가 특수한 격들이 있어요. 뭐 종격이라든가 또는 뭐 무슨 도충격이라든가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도충격이라든가 화기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특수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격국들이 전체 사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이에요. 뭐 거의 5%, 5%도 안 될 수가 있고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이 정팔격으로 모든 사주가 해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너무 이걸 혼란스럽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당황할 필요가 없고 요 8개의 격을 이해만 하면은 누구든지 짧은 시간 안에 사주를 배워서 활용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사주를 항상 격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그런 훈련과 그런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을 찾아갔을 때 사주를 볼 때 격을 중심으로 사주를 해석하지 않고 뭐 물상이라든가 일간이 강하고 약하냐에 따라서 격이라든가 용신을 정하는 방법, 그런 방법들은, 또는 뭐 신사를 중심으로 하는 방법, 또는 일주만으로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격이라는 것이 뭐냐? 이걸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격이라는 것은 이렇게 월지, 이 월지와 일간의 관계예요. 월지와 일간의 생급 관계, 그거를 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게 이제 격이 되면, 격이라는 것은 여기 그 한문으로 격자가 보시면은 이게 골격이란 뜻이죠. 골격. 그러니까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프레임. 그 사람이 타고난 어떤 정체성,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 격이다,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골격이란 뜻인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프레임, 또는 그 사람의 본성, 정체성,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격이라는 거죠. 어떤 사주의 격이 딱 정해지면은 그 사주의 정체가 뭐다, 그 사주의 본질이 뭐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주에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월지와 일간의 생급관계, 월지와 일간의 생급관계를 우리가 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주가 있다 그러면은 월지와 일간의 관계가 편관이지 않습니까? 편관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묘월 기토니까 편관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격을 중심으로 생급 관계를 파악하면은 누구든지 사주를 아주 짧은 기간에 쉽게 이해하고 흔들리지 않는 어떤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격이 판단됐으면 그 격을 가지고 그것이 길한지 흉한지 이런 걸 어떻게 한다는 거냐, 이거죠. 그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격이 길신격이면은 순용을 하고 흉신격이면 역용을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원칙에 따라서 격의 성패를 판단하면 돼요. 그러니까 격국을 중심으로 보는데 격국의 성패를 판단했는데 무엇이 길하고 흉한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판단하려면은 길신격이면 순용하고 흉신격이면 역용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방법이죠. 그러면 길신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요 8개 중에서 어떤 것이 길신이고 어떤 것이 흉신이냐는 거예요. 그걸 할 것 같으면 여기서 비겁이라든가 양인이라든가 상관이라든가 칠사를, 요 4개는 우리가 관제인식이라 그래요. 관제인식. 요것들은 다 조금 방금 때 비겁, 양인, 상관, 칠살은 흉신이죠. 살상임급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길신은 뭐냐? 식신, 재성, 정관, 인성. 요것들은 길신이에요. 그래서 요 관제인식은 길신이라고 하고 살상임급은 흉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관, 그 다음에 재성, 그 다음에 인성, 식신, 요 4개는 길신에 들어갑니다. 요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순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칠살이라든가 상관이라든가 양인이라든가 급제, 이런 것들은 흉신이에요. 그러니까 흉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용하라는 거예요. 역용. 그러니까 순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존하고 생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조.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극이 되거나 또는 힘을 과도하게 빼거나 이렇게 하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존하고 도우는 형태로, 요런 길신들은 보존을 하거나 도우는 형태로 가야 되고, 역용을 한다는 거는 뭐 거꾸로 사용해라는 뜻이니까 극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극제. 그러니까 극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빼거나 극해야 돼요. 그런 형태로만 되면은 다, 그러니까 왕무장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격이 일간과 월지의 관계가 이런 경우 같으면 평관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평관이 칠살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관격이면 어떻게 했냐? 이건 흉신이잖아요. 여기 흉신, 살상임급에 들어 흉신이니까 식신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식신을 만나면은, 칠살격은 식신을 보면은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훌륭하게 된다는 거죠. 격국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격국이 식신격이다 그러면은 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재. 또 어떤 격이 비겁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간과 월지의 관계가 비겁이다 그러면은 뭐예요? 정관을 보는 것이 좋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다 격국이 이루어지고,
그 외의 것들을 만나면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냥 파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격의 성패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성격과 파격이 되는 형태를 제가 내놨는데, 이런 것들이 뭐 말이 굉장히 어렵게 보입니다. 처음에 예를 보면은 뭐 월급격이면 녹급 용광, 그런 말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또 양인격이면 양인용살, 양인대살, 양인로살,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말이 어렵지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식신격이면은 식신이 재를 받다 그러면 식신생재, 그러니까 식신이 재를 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상관격이다. 그러니까 일간과 월지의 관계가 여기에 상관이 됐다. 그러면 그건 상관격이에요. 상관격이면 무엇을 보는 것이 가장 좋으냐면 인수를 봐야 돼요. 왜냐? 상관은 흉신이니까 인수를 만나가지고 극제돼야 돼요. 흉신은 극제하라, 역용해야 되니까, 역용한다는 것은 극제한다는 뜻이에요. 극제를 해야 되니까 상관을 극하는 게 인수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인수를 보면은 상관패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상관이 패인, 무슨 말이냐? 패, 찰패자, 우리가 마패 같은 걸 찬다 할 때 패, 그 말이에요. 마패 할 때 패, 찰패자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이 인수를 찾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격이면 인수를 보면 좋다는 것이고, 제가 격이라면은 식신을 보면 좋다는, 그거를 우리가 제가 용한다,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용은 식신을 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말들이 굉장히 어렵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내자 사자성어로 함축했을 뿐이지 아주 단순한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용과 역용, 이렇게 순용과 역용했는 내용을 사자성어로 압축해 놔는 거,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이렇게 뭐 재생살이 된다든가 파관된다든가 탈재가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다 파격이 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격을 보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다. 격은 8개 뿐이거든요. 요 8개 격들을 순용하고 역용하는 거, 길신과 흉신으로 분류해서 순용과 역용만 제대로 하면은 누구든지 아주 쉬운 방법으로 단기간에, 물론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만 훈련하면은 이것을 파악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사주를 보는 것의 전부 다입니다. 사실은 처음이자 끝입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든 아주 고급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맨날 이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일 뿐이지, 사주를 보는 어떤 새로운 방법이 있고 아주 기발한 방법이 있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주라고 보통 앱에 띄우면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연월일시, 생년월일시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구조로 사주가 떴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구조로 생년월일시를 두고 사주를 해석할 때는 월지와 일간의 관계로 격을 정하고, 그것이 흉신이면은 역용을 하고, 길신이면은 관제인식이라는 길신에 해당되면 순용해라는 형태로 사주를 봐라. 이 방법을 고안했는 사람이 우리가 오늘 거의 모든 100%의 사주가 다 사주 팔자로까 얘기하거든요. 요걸로 얘기하면, 요거는 서자평이라는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쯤 전에 고안했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서자평이라는 사람이 지금의 우리 요런 사주 모델을 개발을 해놓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했을 때 격국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그 격국의 성패를 가지고 판단해라는 거예요. 그 성패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길신은 순용하고 흉신은 역용하는 방식으로 해라. 그러면 길신은 뭐냐? 관제인식을 길신이라고 한다. 흉신은 뭐냐? 살상임급을 흉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설계자죠, 설계자. 지금의 사주 팔자 모델을 설계했는 사람이 격국을 중심으로 사주를 해석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해석 방법을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어긋나게 이 설계자, 이 현재 사주팔자 모델을 설계했는 사람의 설계자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런 거를 물상으로 막 해석을 한다든가, 또는 뭐 일간이 강하다 약하다, 그러니까 일간과 월지로가 격을 정해야 되는데 일간이 강하다 약하다를 가지고 용신이나 격을 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신 격을 일간의 강약으로 정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 또는 신사를 중심으로 한다든가, 또는 일주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자평명리학, 그러니까 이 모델을 개발하는 했는 사람이 제시했는 그 방법론과는 완전히 관계없는 방법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다 맞지 않고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종 보면은 격국이 제대로 맞지 않다. 격국으로 보는 게 격국이 잘 안 맞는다든가 격국이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격국으로 보면 사주가 잘 안 맞아. 그리고 항상 격국으로 보는 것이 100%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격국이 절반밖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도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격국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격국을 제대로 공부를 한 번이라도 했으면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이 모델을 개발했는 사람이 격국으로 보면은 잘 맞는다고 그렇게 설계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이유가 그 사람이 뭐 갑자기 그런 말을 했는 게 아니라 수많은 테스트와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천년에 걸쳐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천년 전부터. 그러니까 결코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격국이 잘 안 맞는다든가 사주가 격국이 완벽하지 않다든가 물론 완벽하지 않죠. 그러나 요런 모델 사주 팔자 모델이라면 반드시 격국의 성패를 판단하는 거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격국이 잘 안 맞는다든가 격국으로 사주를 보면 안 된다든가 어떻게 사람의 사주를 가지고 성격, 파격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말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격국이라든가 또는 사주의 본질에 대해서 고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한 번도 제대로 깊이 있게 읽어보지 않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팔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시중에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명리가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이걸 배우는 사람들은 항상 혼란에 빠지기 쉬운데 어찌됐든 사주는 물상으로 봐서도 안 되고요. 지금 요 모델이라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년월일시, 그 사람이 태어났는 생년월일시를 가지고 사주를 구성을 해가지고 인간의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거라면은 이런 방법은 물상으로 본다든가 일간의 강약으로 용신이나 격국을 정한다든가 신살로 한다든가 일주만으로 사주를 본다든가 이런 방법은 서자평이란 이 설계자가 고안했는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그러니까 당연히 맞지가 않죠. 어떤 때는 맞을 때도 있죠, 물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소발의 지잡기를 어쩌다가 맞는 거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진리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주가 격국이 잘 안 맞는다든가 격국이 그렇게 전부가 아니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사주의 격국이라든가 사주 자체에 대해서 전혀 그 이해하지 못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주는 반드시 격을 정하고 그 격이 길신격이냐 흉신격이냐 따라서 순용하고 역용하는 방식으로 사주를 보면은 누구든지 굉장히 짧은 기간 그러니까 1년 뭐 2년 요런 시간 안에 사주를 상당한 레벨에서 그냥 고급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사주를 풀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30년을 공부해도 사주가 끝이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굉장히 주의 깊게 제 말씀을 들으시고 처음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말을 그러니까 흘려 들으시면 안 될 겁니다. 굉장히 고생하실 거예요. 자, 어찌됐든 사주의 격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많지 않다. 이렇게 8개 뿐이고요. 요 8개를 길신격과 흉신격으로 나누어서 순용과 역용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요런 사주 팔자 모델을 고안했던 최초의 저작권자죠. 그분의 의도라든가 설계 의도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분이 제시한 방법이에요. 서자평이 제시한 방법이 이렇게 보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충실하면은 누구든지 짧은 기간 안에 또 가장 쉬운 방법으로 시행착오 없이 사주를 배울 수가 있고 써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주를 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